만약에 정의를 찾는데 60년이 걸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한 법적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유죄 판결에 맞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 복잡한 법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발가벗겨져 길거리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60년이란 세월의 고통과 투쟁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네, 바로 60년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싸워야 했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외면하고 나중에는 불가능한 걸 증명하라며 또다시 가로막았던 거대한 사법 시스템을 상대로 말이죠. 자, 그럼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964년인데요. 어떻게 그토록 명백했던 정당방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범죄가 되었는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사건 자체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19살의 한 학생이 끔찍한 성폭력에 맞서서 자신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이 정말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보세요. 경찰은 이건 명백한 정당방위다. 그래서 가해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은요. 오히려 가해자는 풀어주고 피해자였던 이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해버립니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피고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부당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5월에 사건이 터지고 불과 몇 달 사이에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7월 초부터 9월 1일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힘을 키운 그녀는 마침내 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으려고 재심을 청구하는데요. 하지만 그녀 앞에는 뭐랄까 마치 처음부터 넘지 못하게 설계된 것 같은 아주 거대한 법의 벽이 쫙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법에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한 비상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심 제도인데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이 죄를 저지른 게 증명되면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딜레마였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검사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내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이나 지났어요. 관련 기록은 다 사라졌는데 도대체 뭘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면 하급심의 요구가 얼마나 말이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법 구금으로 유죄 판결받은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나서 아예 불가능했고요.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이 다 폐기돼서 남아있질 않았죠. 결국 유일하게 남은 피해자의 증언마저도 증거가 안 된다고 잘라버린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 라면서 정의로 가는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마침내 대법원이 새로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그 꽉 막혔던 길을 시원하게 뚫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과거의 장애물, 그러니까 검사의 유죄 판결을 받아오라는 그 불가능한 요구 대신에 새로운 길을 딱 제시한 거죠. 논리는 간단해요. 아니, 시스템이 스스로 열쇠를 상자에 넣고 잠가버렸는데 피해자더러 그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그냥 믿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그녀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었어요. 수십 년 동안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됐다는 점,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나 공식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그녀의 말을 뒷받침한다는 점, 심지어 1960년대라는 그 권위주의적인 시대 상황까지 전부 고려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인의 60년 전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증명을 다 해내야 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훨씬 합리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진 데에 국가 책임이 있다면 그 불이익은 국가가 감수해야 한다 쪽으로 법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죠. 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거나 기록이 없어졌다는 게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막은 겁니다. 결국 이 60년간의 길고 긴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길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사법 시스템의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